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의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3,000명 넘게 나오면서 모두 4,60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따르면서 3,5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세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 폐기물 처리도 한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처리장엔 제때 처리하지 못한 의료 폐기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코로나19 검사에 쓰인 진단키트나 보호구, 주사기 등을 모아서 소각합니다. 하루 처리 용량은 24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한 2월 중순부터는 하루 평균 반입량이 31톤으로 보관 창고엔 처리 못한 의료 폐기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처리 업체는 쌓아두는 의료 폐기물이 늘자 환경청에 보관 용량을 약 300톤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도 11월 23일부터 초과 보관을 하도록 미리 승인을 해줬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또 오미크론 때문에 물량이 확 늘어나니까 의료 폐기물 처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 분류 기준까지 완화했습니다. 플라스틱 전용 용기에 담아버리는 격리 의료 폐기물을 일반 의료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도록 분류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확진자가 버린 쓰레기나 양성 반응이 나온 진단 키트라도 소독해 배출하고 전용 업체가 처리를 맡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복지부 재병청에서 일단 같이 의견 협의했었고 전용 업체를 통해서 전용 소각상에 가는 거라 저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건 저 아니고. 지난해 발생한 의료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21만 5천여 톤, 전년도 7천여 톤의 3배에 달합니다.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의료 폐기물 처리도 난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3%, 15% 원칙에 따라 원격 수업 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KBS 목포 1라디오 출발 서희안 시대에 출연해서 한 학교당 전체 학생 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3% 이하이고 미등교 학생이 15% 이하일 경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넘길 경우 등교 수업은 하지만 밀접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초과할 경우에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심 곳곳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햇빛 발전소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시민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태양광 발전소가 처음 준공됐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 패널이 가득합니다. 시민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발전소로 모두 6기를 설치했습니다. 발전 용량은 600kW 규모, 4인 가족 210가구가 연간 쓸 수 있는 정도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7억여 원의 사업비 가운데 광주시 투자금이 2억 원, 시민 펀드로도 2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전기 판매 수익금에서 펀드 참여 시민들에게는 은행 대출 금리보다도 높은 연 4.2%의 배당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장의 사업 자금 조달보다는 시민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참여를 늘리는 게 우선 목표인 겁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넣어 시민 펀딩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직접 참여한 시민 햇빛 발전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공모 예산으로 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현재 발전소 4곳이 진행 중입니다. 공공유휴부지, 그리고 공공기관 옥상, 그리고 제2순환도로 그러한 그 공공적인 그 기능을 가진 부지에다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올해도 시민 햇빛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원앙소리의 이춘열 감독이 진도를 무대로 그려낸 신작 영화 매미소리가 어제 전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진도의 민속놀이인 다시래기를 소재로 가족의 화해를 섬세하게 담았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광대들이 익사를 부리며 초상집에 난입합니다. 황당해하던 상주와 조문객들도 이내 이들의 말과 행동에 웃음을 짓습니다. 영화 매미소리의 초반을 여는 진도의 민속놀이 다시래기입니다. 남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진도 다시래기 배울시다. 이충렬 감독이 13년 만에 내놓은 신작 매미소리는 다시래기꾼 아버지 덕배와 20년 만에 돌아온 딸 수남, 그리고 손녀 꽃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래기 인간 문화재를 꿈꾸며 가족을 외면한 덕배와 그 상처가 담긴 매미소리만 들으면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수남의 갈등과 화해가 진도의 풍광 속에서 펼쳐집니다. 또 진도 출신의 가수 송가인 씨도 출연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진도의 그 구슬 잘 살려가지고 그 모녀에 대한 정을 섬세하게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 나는 장면까지. 감독은 진도에 생경한 장례 문화인 다시래기를 통해 치유와 용서가 담긴 가족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힘든 시기지만은 좀 더 이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고 또 활기찬 영화를 통해서 좀 그렇게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진도의 문화로 풀어낸 화해의 이야기가 코로나 위기 속에 위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여전히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광주가 12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북부 지역은 토요일 저녁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광과 한평 10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순천과 광양 12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9도, 강진과 장흥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0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화요일 오전에도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실종됐던 치매 노인이 사흘 만에 발견돼 가족품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고흥군 동일면 구룡산 망제 산책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노인 72살 A모 씨가 실종 신고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가족의 신고를 받은 뒤 경찰관과 주민 등 230여 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A씨의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례경찰서는 겨울 추위 속에 강아지 3마리를 유기해 일부를 죽게 한 혐의로 70대 주민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구례군 구례읍 한 주택 앞마당의 계집 옆에 강아지 3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파출소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 유기 시 벌칙은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허경영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광주시 북구 말바우 시장 제2주차장 외벽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강진의료원 로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부지가 미등기 거래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화정 아이파크 시행사와 광주 한 지역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광주의 한 업체가 화정 아이파크 부지를 사들인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시행사가 직접 매입한 것처럼 되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진보연대 등 90개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장기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